오늘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로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직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단독으로 10여 분간 면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질,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이딴 만남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논의 결과가 대단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면담의 결과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에 물어봐라 기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가 두 사람 동반 사퇴 이걸 건의한 건 맞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 먼저 자진 사퇴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개각돼 바꾸는 방안, 순차적인 사퇴 이걸 얘기했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동반 사퇴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동반 사퇴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그 문제가 된 발언을 보면 확인된 발언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발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발언 내용만 보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추미애 장관까지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발언만으로 보면 해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금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그 여론의 변화라든가 정치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의 동반 사퇴가 사실상 필요한 거 아니냐. 총리가 총대를 메고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사퇴 해결을 그러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 조금 전에 이제 주영진 앵커가 얘기한 대로 그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전에 오늘 총리가 요청을 해서 법무부장 추미애 장관과 10분간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 그러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청와대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국무회의 끝난 뒤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오전까지 일어난 이번 상황과 관련한 큰 변수 중에 하나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의뢰한 것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찰위원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단히 바쁩니다. 국무회의 전에 정세균 총리 만났고 국무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을 만났어요. 당연히 윤석열 총장 문제 논의가 됐을 것이고 추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두 사람 동반 퇴진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동반 퇴진, 뭐 동반 사퇴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정세균 총리도 이제 그러한 뭐 비합리적인 방안을 제의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여당 소속의 의원들도 뭐 동반 퇴진, 동반 사퇴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또 동반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논의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사태를 뭐 누구의 뭐 잘잘못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해소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도 뭐 명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또 윤석열 총장도 자진 사퇴를 하는 선택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내일 이제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해임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년에도 우리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뉴스를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것이고 내년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이제 직을 내려놓는 것이 어쨌든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또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러저러한 출구 전략을 짜고 있으니 당신이 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설득이 또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협의는 뒤에서 일정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러한 그림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양새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개혁을 이끌었다. 이 이제 서사를 훼손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모양새를 갖출 것이냐의 문제이지 결론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두 사람은 물러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저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진하거나 해임되거나 하는 상황이 추미애 장관이 염두에 뒀던 검찰개혁의 마지막 한 수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진 사퇴라는 건 스스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건으로 회유를 하거나 설득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일련의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마찰 속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지난주 오늘이었거든요. 그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론이 아마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됐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당장 내일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로 해임 등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 몫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텐데 지금 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여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으니 중간에 모종의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만큼 지금 두 사람의 동반 사태로 해결될 수가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으면 문제를 촉발시킨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을 먼저 풀지 않고서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잘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윤석열 총장 사퇴 일단 여권이 생각하는 수순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먼저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개각대 경질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오늘 이딴 면담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을 혹여나 지금 있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쫓기 위한 방법을 쓴다면 여론을 달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최종적인 수순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전격적으로 사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런 결과 속에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이 아마 여건으로 쓸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더라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가 사실은 감찰위원회 열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징계위원회 하루 앞두고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이게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오늘 감찰위원들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감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찰한 결과 그렇게 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내일 징계위원회에서는 만약에 해임을 의결한다. 그럼 배치가 되는 것이고 내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도 상당히 오늘 부담되지 않을까요? 오늘 뭐 감찰이 결론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직무배제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게 뭐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또 윤석열 총장 측에 뭐 유리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징계의 입장에서는 뭐 더더욱 이제 부담을 안게 되겠죠. 다만 감찰이 결론은 이제 권고적인 성격의 것이고 또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에도 징계위가 징계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뭐 그것과는 별개의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은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했을 때에는 그 결론은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찰위의 이런 논의나 어떤 그 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논의가 부족했다 또는 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징계 결정은 뭐 강행될 가능성이 어디까지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경우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계속 정치적 논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러면 뭐가 본인에게 이익인가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적 대응에서 다 자신이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서고 이후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도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다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징계가 완성이 되면 윤석열 총장이 뭐 국정감사에서 이 퇴임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봉사해 볼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한다고 했는데 공무담임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현실적인 판단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지금 이제 좀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오늘 이런 조건들이 뭐 원만하게 어떤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결국 내일은 징계가 강행될 가능성이 이 감찰이 결론과는 별개로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행정법원에서 어제 신문을 끝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추미애 장관이 면담하고 정세균 총리도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태와 관련한 논의는 일절 없었습니다라고 법무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추미애 장관 뒤에 있느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SBS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이야기는 아마 최근에 뭐 경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은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SBS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청와대는 뭐 공식적으로는 검찰이나 윤 총장을 특정해서 한 얘기한 건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급 내용 가운데 보면 뭐 검찰이랑 윤 총장 얘기는 없었지만 집단 이기주의, 뭐 개혁, 혁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이른바 검난에 대해서 여당의 민주당에서는 이게 집단 이기주의의 검찰이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검찰이 지금 집단 반발이라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경고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속 마음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어제는 총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도 나서서 추미애 장관에게 한 걸음만 물러나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들의 내부 통신망에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안지청의 장진영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 말미에 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장진영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행여 윤석열 총장과 동반 사퇴하는 물귀신 작전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검사들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집단행동 나서는 것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검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집단 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겠습니다.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입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입니다.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 의사 표명을 비판하는 그런 논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론,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또 무슨 회개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냥이 끝나니까 윤석열 총장을 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김은하 평론가 한 말씀만 제가 여쭐게요. 민주당이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검사들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멋진 말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탄압받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해왔던 행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든지, 그리고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지, 또는 선택적인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분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여당의 처지인 것이죠. 그리고 검사들의 입장에서도
문제도 사실 그동안의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임기 전반에는 대통령 임기 전반에는 어떤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 이렇게 하다가 후반에 가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칼을 겨누면서 검찰 권력이 유지되어 온 그런 전례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이러한 또다시 검찰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으로써 이런 이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이것은 검찰 개혁의 반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그동안 여당이 검찰 개혁으로 규정해온 이 나름의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검찰의 문제는 일부 특수부 출신의 엘리트 검사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전체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상당히 난감한 국면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검사들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라고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의견을 내는데 이 검사들이 다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권력 수사를 했던 선택적 수사라고 했던 그런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특수부 검사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 형사부 검사들, 뭐 공판부 검사들까지 다 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하고 있는 것. 여기서 민주당은 밀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난감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병민 비대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발언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같이 몸을 담았던 인사기도 하죠. 조남관 차장 검사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상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걸음 물러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해서 가장 필요한 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함께 끌어내는 일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마저도 모든 것이 깡그리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검찰 전체를 집단적 이기주의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규정지었던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어떤 방식의 논평을 냈는지를 바라보고 지금 있게 되는 내용으로 검찰 조직을 바라보는 메시지들을 비교해 놓게 된다면 이것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얘기하게 되는 건지 실제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는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김민하 평론가 어쨌든 추미애 장관 현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하고 있다. 이런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평가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권력의 의도는 단지 그것 하나뿐인가? 윤석열 총장을 권력에 부담되는 수사를 하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명분으로만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의 명분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건데 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 수단과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고 부적절하다라는 이 비난이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법조인들 그리고 대개의 법조단체들에서도 나오고 있으니만큼 지금은 이 상황을 지금의 정부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를 했는데 그러려면 절차적 정당성, 절차를 대단히 잘 지켜야 된다라고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모든 것이 다 부적절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감찰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면담과 관련한 알림 자료를 내놓았는데 곧바로 이런 알림 자료도 내놓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찰위원회가 부적절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을 가겠다, 추미애 장관의 길을 가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게 국정조사, 여당에서 먼저 꺼냈던 일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인데 정작 국민의힘이 받겠다고 했더니 여당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영근 의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많네요. 많았습니다. 네, 필요하다는 의견이 59.3%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3.4%에 그쳤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국정조사가 두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우세하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당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는 또 여당을 향해서 공세를 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 답변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기 전에 김현미 장관의 이 질문과 답변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을 일으켜 호텔 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일산 5억 가능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각종 망언을 묵인 방조한 사실. 아까 호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1인용 청년 1인 가구에게 전월세를 주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가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2.39, 18년 만에 최고치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예상하셨던 방향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낸 전세 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얘는 알고 있어서. 절대적인 공기가 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